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집 앞에서 봤던 양복을 입은 남자 귀신. 귀신하면 사람들이 보통 여자 귀신을 많이 떠올리던데 남자 귀신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한번 봤는데 남자 귀신이었죠.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뒷산에 숲풀도 우거지고 구석진 곳에 무당집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시골에서 이사온 친척 누나가 살고 있어서 자주 놀러 갔는데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가려고 내리막길을 땅만 보면서 내려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앞을 쳐다봤더니 웬 남자가 보라색 양복을 입고 무당집을 쳐다보고 있다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 시익하고 미소를 날리는데 단박에 귀신인 걸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다리가 없었거든요. 다리 부분이 보라색 양복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썼습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귀신의 반경 2m 내외로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더군요. 바람이 불고 신문지도 날리고 했었는데 그 귀신의 2m 반경 안으로는 신문지도 바람도 느리게 날아가는 느낌이었죠. 보통 영화에서는 귀신을 보면 비명도 지르고 하던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그냥 컥컥 거리게 돼요. 어찌어찌 뒤돌아서 다시 누나네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도망쳐서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 무당집을 지나가기가 상당히 꺼려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하얀 강아지.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속인이어서 그런지 저와 제 딸, 그리고 아들도 귀신을 잘 봅니다. 그래서 경험담이 많아요. 이번엔 집귀 이야기입니다. 1년 후에 소방도로가 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말에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하고 낡고 움지이며 나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어요. 1년만 살면 되는데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얼마 안 가 집 전체에 곰팡이가 생기고 특히 안방 모서리에 섬찟할 정도로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어요. 전 그곳에 뭔가 있을 거라는 집념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 집에 이사간 후로 사업도 잘 안 되었고 잦은 부부 싸움까지 했어요. 애들도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며 잠을 편히 잔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이 까만 강아지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안방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로 안고 왔는데 제가 그 집념을 떨칠 수 없는 그곳을 보면서 오줌을 질질 싸면서 덜덜 떠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얼마 후 강아지를 보내고 또 딸애가 길을 잃은 하얀 강아지를 들고 왔어요. 그 강아지 역시 처음엔 안방에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강아지는 사람에게 잘 앵기고 애교를 잘 떨었죠. 그래서인지 머뭇거리다가 안방에 폴짝 들어와서 집념을 떨칠 수 없는 그곳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바짝 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지 강아지도 쫄렁쫄렁 따라서 움직이면서 두 발로 옆벽을 딱 짚고 고개를 쳐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사람 무릎에 강아지가 두 발로 짚고 서듯이 말이죠. 그 뒤로 난방을 쳐다보기만 할 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애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자는데 저녁 12시만 넘으면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짖었어요. 그 강아지가 있을 동안은 애들이 그리 편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집이 뜯기고 이사를 나온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연탄가스로 어떤 아가씨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혼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폭주를 하고 혼자서 누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중얼중얼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려면 가끔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얀 강아지가 수호 역할을 한다네요. 그래서인지 우리 애들을 지켜주었나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여인숙. 군인 신분일 때 어쩌다 보니 한적한 시골 여인숙에서 하루를 묵은 무서운 기억입니다. 혼자서 잘 걸어서 그런지 모텔은 비싸고 제일 싼 곳을 찾다 보니 어둑어둑한 폐가처럼 보이는
야인숙에서 하루 자게 되었습니다. 카운터를 보는 아주머니는 머리가 산발이고 뭔가 아파 보이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썩 느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눅눅한 침대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15인치 TV밖에 없는 방에서 맥주와 과자를 먹으며 찌지직거리는 TV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의 순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경 안 쓰고 맥주를 3캔이나 마셨습니다. 맥주를 다 마시고 누워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쿵 소리에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소리를 줄였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누워서 쉬는데 희미하게 쿵쿵 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 기분도 찝찝하고 소름이 돋는 게 짜증이 나서 맥주나 더 사러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무심코 창문을 봤는데 누군가 밖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 뒤로 넘어지며 기겁을 했습니다. 시선을 느꼈는지 창문 밖에 얼굴은 사라지더군요. 놀라서 멍 때리고 있는데 제 방으로 갑자기 문을 벌컥 열리며 카운터에 아주머니가 들어오더군요. 미안해. 놀랬어. 뒷뜰에 뭐 좀 가지러 가다가 우연치 않게 본 것 같은데 놀란 것 같아서 미안해. 아줌마는 그렇게 자기 혼자 말하고는 문을 닫고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나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심하며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워낙 구석이라 골목길을 나와 꽤 먼 거리에 편의점을 찾아 간신히 맥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들어가려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씬한 느낌에 소름이 돋고 왠지 저기서 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솟아오르더군요. 어차피 짐도 없고 달랑 지갑만 갖고 나온 터라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있는 방으로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마주친 느낌이 아닌 창문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고기팩 속의 결혼 반지. 슈퍼에서 일하던 T씨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잔업을 하곤 했다. 딱히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T씨는 5시부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Y씨를 좋아했다. 그녀는 어째서 이런 싼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의 미인이었다. 딱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귀여운 얼굴이었다. 거기다가 한번 결혼을 했다. 이혼한 돌아온 싱글이었다. T씨는 매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잔뜩 쇼핑을 했다. 그리고 Y씨가 있는 계산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의 사이는 꽤 좋아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Y씨는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둬 버렸다. T씨는 대단히 우울한 모습이었다. 더 이상 늦게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져서 의욕도 없었다. 그리고 T씨가 일을 그만둘 마음을 먹은 바로 그날 Y씨가 언제나 서 있던 계산대에는 웬 남자 점원이 있었다. 눈에 어렴풋이 핏발이 서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사람이었다. 보통 계산 직원의 얼굴 따위는 잘 보지 않지만 그 기분 나쁜 얼굴에 압도당해 T씨는 무심코 눈을 돌렸다. T씨가 산다진 고기팩을 보면서 그 남자는 누렇게 색이 변한 이를 내밀고 웃었다. 당신이 Y씨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례가 될 것 같네요. 다진 고기팩 속에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